안녕하세요. 씨는 유튜브 해미킴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 60대 중반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되고, 또 가끔 음식을 먹다 보면 살에도 잘 걸리고, 물 삼킬 때도 내려갈 때 갑자기 목이 막히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늙어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식사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니까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들에게. 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바른 식습관이 왜 필요하냐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시니어들은 이렇게 소화기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음식물들이 말이죠,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또 향후 앞으로는 또 뭐가 이렇게 출현할지 모르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면역력인데, 그럼 그 면역력이 식습관이 잘못돼서 내가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 골고루 내 몸에 안 들어간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식습관을 잘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몸에 체득을 해서 잘 지켜서 내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이건 많이 듣던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습관들, 그리고 담배 피지 말니까 담배 펴, 술 먹지 말고 술 먹어, 다 내가 만든 습관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밥 꼭꼭 씹어 먹으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하나 씹어 먹을 때 밥 한 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최소한 100번은 씹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30번 씹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다 특히 아침을 걸리시는 분도 많고, 또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한다고 해서 아침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을 좀 굶어도 어떻게 되겠지만, 이게 나이가 60대가 진입하면서부터는 우리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가지도 않는 이 와중에 아침을 굶는다는 거, 그걸 예전부터 본인이 소식으로 또는 간헐적 단식을 몸에 익힌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 들어서 이 나이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그렇게 아침을 걸른다든지 이런 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끼니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식사할 때, 우리가 식사해서 밥을 먹을 때 먹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요? 밥 먹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살에 걸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때 살이가 걸리는 거예요.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할 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다가 이게 그 타이밍상 밥이 목에 탁 걸려가 살에 걸려서 캑거리기도 하고, 또 물 마시기도 하고, 또 물 마시는데 목에 또 탁 걸리기도 하고, 또 생선 가시가 있는, 우리가 생선을 먹는다라든지, 또는 그 닭도리탕 같은 거, 닭 같은 거 이렇게 쳤을 때 딱 뼈 같은 게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조각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이빨도 여러분 좋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입에 음식을 놓고 잘 혓바닥으로 감각을 잘 잡아서 뼈나 가시를 잘 이렇게 추려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하다가 그냥 넘어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필요한 습관 중에서 두 번째, 얘기할 때 밥 먹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거 제가 아주 오늘 공부하면서 이거 자료 조사해보고 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꼭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어차피 세월에 따라서 늙어간다 그러면 우리 생활의 환경도 변화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체득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해서. 알고 있다, 안다, 이거 가지고 안 돼. 습관화 시켜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는 우리 얘기하지 말고 먹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일단 밥을 집중해서 맛있게 먹고 천천히 잘 먹고 다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진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꼭꼭 씹어서 천천히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얘기 우리 유치원 때 다 들었습니다. 이거 최고의
명언인가 봅니다. 지금도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음식을 꼭꼭 씹으면 소화 활동을 도와주죠. 그죠? 우리가 이제 소화 효소가 나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저작을 한다는 거 있죠. 이렇게 씹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 얼굴 이 구강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뇌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랑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이 저작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치매 예방한다고 건강식품을 사다가 먹고 뭐가 좋아서 먹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생적으로 우리가 씹어주면서 이 악관절을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뇌랑 연결되는 신경선들이 움직여가지고 치매 활동을 예방을 한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이게 그 행동 습관입니까? 그래서 이게 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위장 질환하고요, 각종 대사 질환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힘이 되는 게 이 저작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씹으면 우리가 뇌 활동, 위장 활동, 그다음 대사 질환을 그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힘이 된다는데요.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만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내가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하셔야죠.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를 가보면 말이죠.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탁에 앉지 않습니까? 구부정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땅에 앉아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그 앉아서 이렇게 좌석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굽어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화하는데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탁 의자에 앉을 때 편안한 의자보다 딱딱한 의자를 앉아서 딱딱한 의자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건 예전에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딱딱한 의자를 앉게 되면 자연히 몸이 이렇게 서게 되고 척추 기립근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내려가는 게 이게 직진 아닙니까? 근데 구부정하게 되면 내려가는 게 이거 구불구불해져. 바른 자세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할 때만큼은 딱딱한 의자 같은 걸 하나 준비했다가, 뭐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네끼리 뭐 이렇게 쿠션이 있어도, 젊은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내 의자만큼은 딱딱한 의자를 준비해서 내가 바른 자세로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정확하게 식사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식사의 움직임은 천천히, 그리고 휴식은 충분히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운동을 간다든지, 또 바로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든지 이러면은요, 혈액이 돌지 않아서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든지 급성 빈혈이 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운동하다가 어지러움증을 느꼈다든지, 또는 이렇게 빈혈이 오는 거 느낀 거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바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진다는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밥만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바로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이제 위가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시간을 한 10분, 20분 정도 잡아뒀다가 그쯤에 이제 신발 신고 나가셔서 운동하시는 게 좋지, 먹자 말자 막 서둘러서 이렇게 가고 하면 혈액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식사 후에 낮잠을 삼가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낮잠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니어가 되고부터는 이제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고 조금 노곤해 온다, 또 날씨가 좀 꿀꿀하다 그러면 밥 먹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러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혈액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되뇌 혈액이 이렇게 잘 돌지가 않아서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대뇌 혈액이 부족해지면 뭐가 생깁니까?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중풍을.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치매하고 중풍인데요. 그러면 치매나 중풍에 뭐 건강보조식품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올바른 식습관 가지고만 늘어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다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배운 올바른 식습관 6가지도 올바른 식습관 6가지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저작 활동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식사한 다음에 천천히 좀 쉬었다가 걷기도 하고,
또 먹을 때 딱딱한 의자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음식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다든지 뭐 그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낮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해서 해미킴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중년 건강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앞으로 젊은 노인,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그 다음에 새로운 노인 이런 신조어가 둥둥 떠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